자, 이 시간에는 카드 매출부터 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전에 앞에서 봤던 내역 중에 홈택스에서 수입 납세자 내역을 조회했더니 카드 내역을 이제 정보를 조회했어요. 조회한 경우에 이렇게 카드 매출 내역이 뭐 월별로 나오는데 이 월별로 나온 내역이 국세청에서 집계된 내역이니까 우리가 벤사를 통해서 받은 내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벤사를 받은 내역은 벤사를 통해서 매출한 것만 나오니까 그거 대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차이 난다면은 뭐 왜 그런지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홈택스에 있는 내역을 신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월별로 돼 있는데 월별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한번 여기 창을 띄워놓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도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카고하니까 1월부터 3월이니까 이 변경해서 1월부터 3월로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해서 1월 말일자로 해서 1월 매일매일 하려면은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몇 건이에요. 이게 지금 1월만 해도 2,125건이고 뭐 이거 합치면 뭐 7,200건인데 7,200건을 어떻게 일일이 다 입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월별로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월별로 해서 월의 말일자로 해서 1월 31일 해서 카드 과세니까 매출 중에서 카드 과세예요. 카과 17번 카과로 해서 이형은 17번 카과로 해주시고 1월달 카드 매출이니까 구분해서 1월 카드 매출 해주시고 금액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가액은 여기서 유의할 게 공가액에다가 공가액을 칠 때 여기다 공가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공급 대가 매출 합계를 쓴다는 거였어요. 매출 합계인 36449,000을 쳐서 엔터를 치면은 공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 환경 설정을 할 때 여기 환경 등록인데 환경 등록을 할 때 가져와서 회계에서 환경 등록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카가와 현가의 공가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우리도 그게 편해요. 그래야지 두 번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딱 절대 금액만 입력하면 지금 벌써 엔터 쳐가지고 나눠줬는데 한 번만 입력해도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걸 금액을 여기 있는 내역을 조회를 해서 이 금액을 공가액과 부가세 나눠가지고 다시 입력하려면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집계된 금액을 나눠서 다시 또 입력하고 그걸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이 금액 그대로를 입력하는 게 편하도록 하도록 환경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했고 여기 이제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처 신용카드에서 뒤에 이 매출 신용카드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 전체로 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해서 하세요. 이 전체 카드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 제일 마지막 카드로 합시다.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전체 카드를 하나 이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똑같은 카드 아니 똑같은 카드를 하려면 이걸로 됐군요. 그럼 우리 99601로 해서 해봅시다. 99601로 해서 9601 해서 BC카드로 해서 합시다. 이것은 이제 거쳐 번호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99601로 선택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돈을 받을 곳과 매출에서 돈을 받을 것이 매치가 되니까 분계는 어떻게 카드로 했으니까 하단에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매출에서 해놓으면은 1월 매출에서 미수금하고 이 카드사로 받을 돈이에요. 부가세 예수금에서 제품 매출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일단 이렇게 미수금을 해놓고 통장에 돈 들어올 때 이제 미수금하고 상계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또 일일이 매일매일 합계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달든 2월 29일, 2월 28일이죠. 2021년도니까 2월 28일 그다음에 카과 그다음에 2월 카드 매출 2월 카드 매출 해주셔가지고 2월 카드 매출이 얼마였어요? 보니까 32339,000이죠. 그래서 32339,000 3,233만 9천 원이었죠. 그래서 엔터 치면은 공가액과 부가세 나눠지고 그다음에 BC 카드였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역시 BC 카드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역시 분계 4번 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달은 3월 30일, 3월 11일이죠. 말일자로 해서 카드 과세고 여기 엔터 치면 그 위에 게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2월 카드 매출을 2월이 아니라 3월인데 그래서 3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3월 카드 매출에서 바꿔주시고 역시 금액은 얼마였죠? 28699,000. 점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점점점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699,000 28699,000 해서 엔터 치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PC카드고 신용카드사도 PC카드사 996001 그다음에 카드에서 하시면 이렇게 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품 매출을 해놨기 때문에 제품 매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같은 경우에 한 달 단위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번에 매출은 현금 영수증 매출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매출은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을 어디서 조회해요? 그렇죠? 홈택스에서 조회하셔가지고 메뉴 봤더니 상반기 매출이 상반기 현금 영수증 매출이 금액이 총 합쳐가지고 322,998원이에요.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많지 않으면 그게 월별로 할 필요도 없이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월별로 하는 게 뭐 중요하겠지만 금액이 많지 않으면 상반기 전체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물론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하고 그러니까 확정 신고하고 이러면 그 신고하는 단위별로 입력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개인 사업자 전체로 해가지고 반기별로 조회를 해서 반기별로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기별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해서 6월 30일로 해가지고 여기 변경을 6월 달로 해가지고 6월 30일로 해서 6월 30일 해서 한번 입력해 봅시다. 현금 영수증 매출이니까 6월 30일에 여기 뭐 있어요? 유형은 현과 과세 매출이니까 22번 현과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 현과 입력해 주시고 어떻게 한 번에 1, 2, 3, 4, 5, 6월 달 거 상반기 매출 전체 할 거니까 상반기 현금 영수증 매출에서 해주시면 되겠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매달 해주시면 되겠지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상반기 매출 전체로 통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3022998이죠. 3022998. 3022998에서 역시 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지고 그다음에 공급처를 여기다가 현금 영수증 하나 만드시면 더 좋겠죠. 현금 영수증 하나 만드셔서 하시면 되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현금 영수증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에서 하나 만드셔서 그렇죠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등록해서 해주시고 현금 영수증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현금 영수증 매출로만 조회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기 편하겠죠. 그다음에 분계는 현금 매출이니까 어떻게 해요? 현금이죠. 분계 유형은 현금 받은 거니까 1번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표기되게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보시면 기타 정기증빙 외 매출, 그러니까 상반기 카드나 신용카드 매출 외에 건별로 해서 예를 들어 이게 식당이다 그러면은 식당에 밥 먹고 7,000원, 5,000원, 12,000원 이렇게 되는 내역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다 합쳐봤더니 금액이 건별 입력 금액을 600만 원이다. 현금 영수 총 매출액이 현금 받은 게 1,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현금 영수증은 400만 원 발행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은 아직 매출 입력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만 원만큼은 매출로 입력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건별로 해서 하시되 세금에서 1,000만 원 총 1,000만 원 중에서 현금 영수증 발행 빼고 나머지 600만 원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내역을 보시면 똑같은 날짜에 한번 입력해 봅시다. 똑같은 날짜에 어떻게 유형은 뭘로? 건별로. 건별이 뭐예요? 14번 건별. 14번 건별로 해가지고 상반기 영수증 매출이 되겠죠. 상반기 기타 현금 매출 이렇게 해서 하시면 구분이 되겠죠. 금액은 400만 원. 600만 원 참 600만 원 있죠. 600만 원 하시면 엔터 치면은 공과액과 세개
구분되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공급처명은 뭐 사람의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뭐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은 그냥 여기서 기타 현금 매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공급처 넘어가게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거니까 현금 매출에서 등록해 주시고 이거 역시 현금으로 갔으니까 1번 현금 해주시면은 이렇게 매출로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뭐 한번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수입세 금계환서인데 수입세 금계환서는 조금 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보면은 수입세 금계환서는 이 우리가 수입세 금계환서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매출을 세관에서 발행한 쪽은 세관이에요, 세관. 우리는 받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받는 입장에서 분개를 해야 돼요. 이제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라는 거죠, 그죠? 이 부산 세관에서 모든 그 수입품들은 세관을 통해 들어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관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밀수예요. 그건 법의 테두리 바뀔 거니까 뭐 이런 증빙이 없겠죠. 근데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세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뭐 부산 세관이냐, 뭐 군산 세관이냐, 인천 세관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니까 세관을 통해서 들어올 때 세관에서 발행하는데 여기 나온 공급 가액이라는 게 실제로 수입 가격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수입세금관서가 이 공급 가액이 우리가 수입해오는 가액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가액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관세의 과세 표준에다가 관세를 매길 때 과세 표준들이 있어요. 관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에다가 여러 가지 뭐 관세뿐만 아니라 뭐 주류면 주세 뭐 관련된 모든 세금까지 다 합쳐진 게 이 공급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제품을 가액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공급가액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 공급가액에 대한 정확한 수익 금액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을 하시고 우리는 오직 분개할 게 세액에 대한 것만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해서 입력하는 절차를 한번 봐보시면 우리가 2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월 14일로 한번 가봅시다. 2월 14일로 가서 여기 해놓은 게 있네요. 제가 교재 만들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수입기 유형은 어떻게 우리가 매입이니까 초록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의 수입이 몇 번이에요? 55번. 유형 수입에서 해주시고 품목은 연마기계고 공가액 공가액이라는 것은 이 세관에서 부산 세관에서 매긴 가액이라고 했죠. 이 가액은 정확한 수입가액이 아니에요. 네, 부가세는 정확하죠. 이거 부가세 우리가 낸 거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받아야 할 부가세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공급처명은 부산세관에서 부산세관을 찾으셔서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이 부산세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개 유형은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뭐 외상으로 한 다음에 물론 세관에다가 뭐 돈을 입금을 해야지 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날짜 현재는 2월 14일 현재에는 뭐 아직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는 이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할 것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 처리할 것이 전체 이 공과에 대한 기계 장치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부가시세 대급금에 대한 것만 부가세 대급금을 이 세금 우리 부가세에 대한 65만 330원에 대한 것만 외상 매입금을 잡아주셔야지 여기는 공과의 전체를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확한 금액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수입가액을 잡아서 입력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부가세 대급금에 대해서만 이 외상 매입금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확한 수입가액 금액이 정해지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책에 교재도 써놨지만 부가세만 분개되고 공과액은 분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수입세금에서 입력 시에 물품가액이 분개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물품 가액은 어디다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 이 금액이 왜 그렇다? 이 공과액 금액이 정확한 공과액이 우리가 수입하는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금액은 세관장이 매기는 가액이에요. 관세, 그러니까 수입하는 금액, 물품의 금액이 책정된 금액에다가 관세에다가 여러 가지 걸 막 더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 금액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대금에 대한 것만 예상 매입금 잡아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연표에다가 입력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